다양한 평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를 만드는 거는요, 교사가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 누르고요. 여기서 교사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로 로그인하면요, 상단에 보시면 학생관리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관리에 들어가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과정관리가 있고 입학관리가 있고 교육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거는요, 평가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육관리에 가시면은 진행 중인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해당되는 과정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NCS 평가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NCS 평가를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NCS 평가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존에 사전 평가를 한번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평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NCS 평가 항목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NCS 평가 항목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목록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NCS 평가 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목록에 나옵니다. 그럼 목록에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평가는 사전평가, 그 다음에 요소별 평가는 요소별 평가, 능력단위 평가는 능력단위 평가 결과대로 쫙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NCS 평가 항목 목록이 있고요. NCS 평가 항목 등록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NCS에 그 평가를 하는 항목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목이 있고 능력 단위가 있고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CS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교과목이 있을 거고요. 교과목 밑에 능력 단위가 한 개 이상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능력 단위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또 아래는 뭐냐면은 수행 준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교육을 갖다가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목이 있고 능력 단위가 있고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능력 단위하고 요소를 갖다 이렇게 빨갛게 테두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교과목을 만약에 전산 회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전산 회계면은 능력 단위가요, 그 아래에 뭐 전산 회계 뭐 시작이라 하는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작을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교과목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NCS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신청할 때 HRD에 교과목과 능력 단위와 아마 그 요소를 갖다가 아마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과목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를 넣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소를 넣으면 되는데요. 아마 요소가 능력 단위 아래에 요소가 한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을 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력 단위가 있고요. 능력 단위별로 시험을 갖다가 한 번을 칠 것 같으면 요소를 하나만 만들면 되고요. 만약에 시험을 2번 칠 것 같으면 요소를 2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시험 칠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능력 단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소를 갖다 그러면 분명히 능력 단위 아래 분명히 요소가 한 3, 4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시험을 한 번만 칠 것 같으면은 이 아래에 그죠? 요소를 다 적어 주십시오. 간략하게 요소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트리 구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분명히 나는 시험을 갖다가 한 번만
치는 걸로 했는데 나는 시험을 갖다 이 능력 단위별로 해가 시험을 한 번 더 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요소를 하나 더 추가해도 됩니다. 바로. 자, 그 다음에 이 교과목 아래에 능력 단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능력 단위를 추가해줘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능력 단위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요소를 추가하면은 시험을 갖다가 능력 단위별로 해서 2번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교과목을 만들 때는 여기 NCS 평가 항목 등록에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교과목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능력 단위라든가 요소는 여기서 NCS 평가 항목 목록에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NCS 평가 등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요소가 있는 뒤쪽에 보면은 평가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평가 등록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가 등록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평가 항목을 갖다가 지정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NCS 평가 항목 목록에서요. 바로 여기에서 평가 등록을 눌러버리십시오. 그러면은 누르면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평가 항목이 지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전평가냐 아니면은 요소별이냐 아니면은 능력 단위로 시험을 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전에는 지금 현재 그죠? 요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면 요소가 있는데 시험을 갖다가 예전에 초창기에는 NCS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소별로 해서 시험을 다 쳤습니다. 그러면은 능력 단위 한 개에 요소가 여러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소별로 해가지고 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요소별로 해가지고 시험 칠 때마다 시험 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평가를 받을 때 여러 번 시험을 쳤으니까 좀 점수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학생들이요 교육을 들으러 왔는데 와 보니까 맨날 시험만 쳐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인데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능력 단위별로 해서 시험을 한 번만 치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험을 친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요소 3개가 있는 이거를 합쳐서 능력 단위별로 해서 하나로 시험을 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시험 종류가 있는데요. 서술형으로 칠 것이냐 아니면은 5개 선택형으로 할 것이냐. 뭐 여기 뭐 교사 학생 체크가 있는데 이런 건 요즘 잘 쓰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문항별 점수 입력형 그래가지고 문항별로 해서 점수를 갖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 선택형, 3개 선택형, 5개, 2개, 3개는 거의 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러면은 이제 서술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5개 선택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항별로 점수를 줄 것이냐. 자, 그러면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예 문제를 주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데 보니까 문제를 주어지는데 그죠? 그 자동차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뭐 PC로 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문항을 갖다 주고 여기다가 1번, 2번 뭐 채점하는 선택하는 게 아니고 문항을 주고는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자필로 해서 직접 작성 결과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그죠? 여기 있는 걸 갖다 쓸 필요 없습니다. 없고 차라리 그냥 종이 그 기존에 시험 치던 그 종이를 갖다가 주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습을 하면서 그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시험지는 이 시험지대로 두고 점수만 입력하도록 하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출제형 서술형부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여기서 문제 출제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도구는요. HRD에 등록되어 있는 평가 도구를 갖다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서술형이면은 서술형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하나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학생들이 그냥 시험 치십시오 그러면 바로 시험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밀번호가 있으면은 자, 비밀번호 1 넣고 자, 시작하십시오. 해가지고 시작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교사들이 이제 아무 교사나 막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교사가 들어갈 때
비밀번호 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제자가 누구고 평가일자는 언제고 그 다음에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자, 시험명을 갖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뭐 각자 이 시험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걸 갖다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문항수는 10문항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 점수는 6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시험 여부에 대해서 항상 처음에는 첫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면은, 그죠? 여기 찾아보면은, 1차 뭐 재시험 이런 식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시험일 경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설명은 뭐냐면 이 시험을 칠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뭐 점수 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미지를 안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냥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제 부분입니다. 자, 문제 출제 부분은요. 기존의 문제를 갖다가 한글 파일로 만들어져 있다면요. 이 한글 파일을요. 그대로 이렇게 긁으십시오. 문제 만들어져 있다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 C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뭘 하셔야 되느냐면은 그대로 붙여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어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우리가 한글 파일은요. 그냥 한글 그 텍스트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안에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글자를 갖다가 그대로 컨트롤 V 메모장에다가 합니다. 그리고는 이 메모장에 있는 걸 갖다가 그대로 긁어서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순수한 텍스트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10문제이기 때문에 10문제가 쭉 다 적히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문제별로 해가지고 이게 객관식인지 아니면은 주관식인지 아니면은 다중선택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 다중선택이라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다중선택은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정답을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2, 쉼표 5, 뭐 이런 식으로. 자, 객관식이니까 정답을 여기다가 적어 주십시오. 주관식.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를 갖다가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다중선택이니까 2, 쉼표 4,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객관식으로 점수를 적어주시면은 점수란다. 그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점을 갖다가 총 10개니까 10점으로 해가지고 10개를 갖다 10점을 다 넣어주면은 100점이 되겠죠. 그죠?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술형이고 있는데 최종 평가 능력단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하면은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앞에를 체크를 딱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하고 밑에 보시면 수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일단은 틀린 게 없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술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을 만들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제어하는 거는 나중에 그죠? 그때 일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또 이제는 다른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작업장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 평가. 자, NCS 평가 항목 목록에 가서요. 여기서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능력 단위가 있는데 능력 단위를 갖다가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를요, 여기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교과목 안에 능력 단위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물론 교과목을 새로 만들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소를 갖다가 이거에 대한 그죠? 실기를 갖다가 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나 여기에 이, 이 능력 단위에 따르는 요소를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소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작업장 평가에 대해서 시험을 한 번만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평가 등록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로 넘어옵니다. 쭉 다 됐죠, 그죠? 내나 마찬가지로 최종 평가해서 능력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여기서는요, 5개 선택형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요, 작업장 평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밀번호를 하나 적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 선택형인데, 이거를요, 학생이 항목을 체크 가능하도록 합니다. 하는 요게 체크가 되면은 뭐냐면은, 원래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체크리스트인데, 이거는 점수를 누가 주는 거냐면은, 학생들은 실습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점수를 주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전평가 중에 보면은, 뭐 학생 중에서 나는 뭐를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런 거죠. 정말 잘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체크해야 될 사전평가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거를 체크해주면은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 기능입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저장. 자, 그 다음에 출제자가 누구고요. 그 다음에 평가 일자는 또 언제고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 했습니다. 패스 점수는 60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명을 넣는데요. 이 설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실습은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실습이기 때문에 실습에 대해서는 샘플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업로드 해가지고요. 자,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요, 문제를요, 내시면 되는데, 자, 추가 눌러가지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5개 선택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어, 뭐,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면 여기다가, 매우 잘 되었음. 자, 이래가지고 5점. 그 다음에, 삼점
자, 어떤 상태일 때 점수를 갖다가 각각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요. 이렇게 5개씩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됐으면은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자, 이게 뭐냐면은 5개 해가지고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요, 작업장 평가 안에 시험을 갖다가 어, 하나 더 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소를 갖다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실습이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서술형 형을 하나 더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래 가지고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능력 단위 하고, 자, 서술형을 한 번 더 치는 거니까 서술형 하지 말까요? 왜냐면 서술형을 했기 때문에 자, 명칭은 서술형으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문항별 점수 입력형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잘 판단 잘 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냐면 요소를 2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을 갖다가 2번 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문항별 점수 입력형입니다. 이것도 뭐 여기서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뭐 서술형이라고 적어놨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저장.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출제자가 누구고, 시험 일자는 언제고, 그 다음에 요거 포트폴리오. 자, 그 다음에 패스 점수는 60점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별 총점 해가지고 요거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는 조금 전에 있었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한 거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찾아서 이미지도 넣어주고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십시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항별로 해가지고 넣는 난이 있는데, 자, 하나, 둘, 세 개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기획에 대해서 이제 어,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기획해가지고 기획이 아주 잘 됐으면 20점이고 그냥 적절하면 15점이고 미흡하면 10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아니고 세 개로 채점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총 그 제일 높은 점수가 20점, 20점, 20점입니다. 그러면은 합하면 어떻게 되면 60점이 되겠죠. 그죠? 60점이 그러면은 100점으로 환산하면은 60점짜리가 100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문항 총점이 뭐냐면 문항별 최고 점수의 합을 갖다가 적어 주십시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60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점을 맞으면은 그러면은 100점이 되는 겁니다. 자, 됐으면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능력 단위별로 추가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은 자, 작업 현장 실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밑에 거죠. 자, 요소를 갖다가 작업 현장 실습으로 해가지고요.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요거는요. 평가 등록을 하는데요. 뭘로 하느냐면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점수 직접 입력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점수 직접 입력형.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아이고, 자,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밖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자가 누구고요? 평가 일자는 언제고, 그 다음에 시험은 그죠? 뭐냐면은 작업장 평가를 하고요. 대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갖다가 작업장 점수 직접 입력형 하고, 자, 여기에 따르는 기타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고 그 현장에서 그 사용하는 문항 있죠, 그죠? 문항 자체를 갖다가 여기다가 직접 넣어 주십시오. 문항이 어떤 건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저장 누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점수 직접 입력형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대로 입력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쭉 보십시오. 최종, 사전평가, 최종, 중간평가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건 중간평가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최종 능력 다리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앞에 체크하시고 수정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죠? 자, 능력 단위 평가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게 점수가 환산돼서 나옵니다. 요소별로 하면은 여기 보면 요소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소별로 했을 때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냥 쪽지 시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요, 평가 문제는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능력 단위별로 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능력 단위 평가 결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이렇게 쭈루루룩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전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전평가는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 사전평가에 대해서 요 능력 단위 뒤쪽에 쭉 보시면은 여기 사전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수정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능력 단위 평가 결과에 가면은 사전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능력 단위별로 해서 합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죠? 학생들이요, 이제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학생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학생 자체에 대표 연락처를 넣고 앱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과정이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요. 여기 가서 NCS 평가 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평가 결과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 더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그죠? 자, 여기서
교사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사용에 들어가서요.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로그인 해가지고요. 교사용으로 해서 들어가서 교육관리에서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해당되는 과정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교사용을 눌러서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이제 교사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아침에 학생들인데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NCS 평가에 들어가서요. 해당되는 과정에 들어가서요. 내나 저기 뭐야 진행 중인 과정에 들어가면 나오는 화면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뭐를 컨트롤 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쭉 보면은 예, 사전 평가는 벌써 시험을 쳤잖아요. 그죠? 물론 날짜를 갖다가 지금 뭐 다른 하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 버렸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은 여기서 문제 출제형을 갖다가 한번 시험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출제형을요. 여기 대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일자 때문에 지금 순서가 좀 이상하게 돼 버렸는데 자, 여기서 대기 상태를요. 뭘로 하느냐 하면은 시험 중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앞에 체크하시고 선택 수정을 눌러 주십시오. 자, 됐습니다. 그러면요. 학생은 김길동이 하는 학생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NCS 평가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선택하고 김길동이 그 다음에 자기 전화번호는 적힐 거고요. 비밀번호를 적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14개입니다. 이렇게 거든요. 자, 그리고는 시험을 시작하십시오.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 문항을 보고요.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설명했습니다. 사전평가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PC가 있으면 그대로 해도 돼요. 만약에 PC가 없습니다. PC가 없으면은 이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모바일 웹에서 이거를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휴대폰에서는 문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종이로 해서 출력해서 한 장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종이를 보면서 이 문제에다가 휴대폰에서 바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다 됐으면은 물론요. 휴대폰에서는 파일 찾기를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여기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찍을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시험 응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시험 응시를 했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을 갖다가 만약에 다 쳤다면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시험을 다 쳤는지 안 쳤는지를 갖다가 여기에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채점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동이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시험을 쳤지만은 아직까지 교사가 이 학생이 시험 쳤는 거를 갖다가 확인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확인이 다 된다면은 여기서 평가자가 교사 그 다음에 평가 의견을 적어도 되고요. 적어도 되고 성적 입력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적 자체가 픽스가 됩니다. 재평가가 돼 버렸습니다. 왜? 점수가 20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요. 자, 이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번에는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5개 선택형입니다. 그죠? 자, 이거 시험 중이죠. 그죠? 그러면 시험을 다 쳤으면은 이거를 시험 종료로 변경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선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장 평가가 있습니다. 작업장 평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시험 친다면은 여기서 시험 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선택 수정. 자, 작업장 평가는 시험 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시험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길동인데 가서요. 다시 여기서 NCS 평가를 누르게 되면요. 자, 들어가면 작업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밀번호 14개입니다. 하고는 시험 응시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문제를 보고요. 시험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채점 기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채점은 누가 하는 거냐면 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시험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그러면은 여 밑에 보시면은 필요하면요. 학생들은 여기 있는 지금 이거는 PC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만은 휴대폰에서 본다면 여기 파일 찾기를 누르면은요. 뭐가 되느냐면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진 촬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전송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촬영을 현장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실습 PC로 해야 되는 실습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서 전송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필요하면은 몇 개를 더 만드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 그죠? 파일을 갖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사는요, 시험이 다 끝났으면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작업장 평가 쪽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김길동이 또 채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개 선택형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 보통 이래가지고 5, 4, 3, 2, 1입니다. 그러면 각각 여 밑에 있는 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채점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딱 75점. 뭐냐면은 5, 4, 3, 2, 1을 갖다가 다 합산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는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여기서 교사 선택하고 평가 의견 적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학생이 첨부했는 파일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면은요 여기서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교사가 파일을 사진을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성적 입력 됐습니다. 자, 목록으로 와서요. 자, 이거는 시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요거를요 시험 종료로 변경을 하고요. 자, 또 시험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문항별 점수 입력형입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시험 중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길동이가 다시 여기에 NCS 평가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들어가면은 시험 종료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안 뜹니다. 시험 중으로만 해가 되어 있는 것만 여기 뜨도록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자,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시험 응시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를 적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보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교사가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파일 찾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거를 올리고 제출 하면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사는요 여기 들어와서 포트폴리오 부분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길동이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점수를요 보고 아주 알차게 잘 됐다. 그러면 20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적절하다. 15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10점. 해서 점수를 주면은 75점이네요. 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거는 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진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성적 입력. 담당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 입력.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또한 포트폴리오도요, 시험 중이 아니고 시험 종료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점수 직접 입력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 중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택 수정. 점수 직접 입력형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비밀번호 해서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은 뭐 할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종이로 해서 나눠줬을 거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작성을 했을 거고 그 작성되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제출만 해도 돼요. 그냥 제출만 하고 그 어차피 작성되는 그걸 갖다가 선생님인데 제출하면 되겠죠. 그죠? 원본을. 자, 제출하겠습니다.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점수 직접 입력형에 들어가서 채점 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학생들이 했던 게 파일이 있으면 들어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찍은 거 있으면 여기다 올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갖다가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채점을 종이에다가 직접 채점했는 걸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 성적 입력, 교사 지정하고 평가 의견 적고 그 다음에 성적 입력.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 또한요, 목록에 가셔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은 다 점수를 입력했으면은 시험 중이 아니고 시험 종료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 했을 경우, 그러면은 학생이 시험을 치면은 시험 중으로 하고, 시험이 끝나면은 시험 다 쳤으면 시험 종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들은 뭘 할 수 있느냐면 여기 와서 NCS 평가 쪽에 여기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죠? 그러면 NCS 평가 서명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서 각각의 시험에 들어가서요. 자, 이거 사전평가도 시험 종료를 하고 시험 완료를 안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전산회계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명 등록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점수를 보고 여기다가 사인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 해가지고 작업적 평가, 그죠? 그러니까 점수 확인하고 서명, 포트폴리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업장 그 점수 직접 입력형입니다. 서명 들어가면은 점수만 보이고, 물론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 파일이 나오겠죠. 그죠? 또 서명. 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사가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학생용으로 들어가서요, 교육관리에서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자, 과정에 들어가고 NCS 평가 쪽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자, 보면은 한 명씩 다 들어가 있고 사인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작업장 평가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여기에 학생 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내가 거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화면입니다. 사인도 있고. 자, 그러면 이런 화면들이 주르륵 다 나오는데요. 능력 단위 평가 결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점수들이 주르륵 다 나와 있습니다. 평균하고 다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 75점, 75점이니까 패스가 됐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능력 단위가 한 개가 있고요. 여기도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 단위가 한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능력 단위 안에 한 개의 시험을 갖다가 두 번 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능력 단위 평가 결과에 가면 여기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요소별 평가 결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개의 능력 단위 안에 하나가 시험 쳤고요. 한 개의 능력 단위 안에 시험을 두 번 쳤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요 안에 있는 거, 자, 아무것도 없이 시험을 치게 되면은요. 75점 더하기 75점 해가지고 나누기 2한 값이 여기에 나오도록 되어 있, 여기에 능력 단위 여기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두 번 쳤지만은 그러면 평가위원인데 요 시험 한 개 쳤네요 하면서 하면은 아 그게 아니고 여기 깍깍해 있는데 그게 합산돼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서술형이고 요거는 만약에 그 실기다. 그럼 우리는 각각 시험마다 요거는 70%를 주고 싶고 서술형은 30%만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능력 단위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혼합평가하는 게 있어요. 요게 혼합평을 체크를 딱 하십시오. 그리고는 수정을 눌러주면 돼요. 누르면은 이제 여기에 퍼센테이지 비율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기는 70%, 각각 적고는 바로바로 눌러야 됩니다. 이거는 30%. 이래 가지고 수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점수는요. 요소별 평가 결과에 가면은 여기는 70%니까 72.5점. 요거는 30%니까 22.5점. 그래서 그 능력 단위 평가 결과에 가면은 내가 75점이네요. 자, 하여튼 요렇게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점 되어 있는 이거는 재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 오면은 NCS 평가 항목 목록에서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어, 재평가를 시험 쳐야 되는 사람이 생겼다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1차 재평가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내야지만이 그 문제를요. 그 1차 시험 자체의 어떤 그 점수하고 그 점수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는 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재평가도 마찬가지로 최종 능력 단위로 해야 됩니다. 하고 이것도 만약에 문제 출제이면은 문제 출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험하고 그다음 1차 재평가 시험 칠 때는 문제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도 상관없지만은 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비밀번호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내가 똑같이. 그다음에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면은 꼭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출제자는 누구고요. 평가 일시는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질 거고 대기 상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어 하고 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나중에 확인하기는 좋을 거예요. 김길동의 재평가 총 문항수는 10문항이고 패스 점수는 60점인데 여기 보면은 재평가했을 때 감점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이너스 10%를 하겠다. 그러면 10% 감점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마이너스 10점 하면은 그냥 전체 점수에서 그냥 10점을 까버리는 겁니다. 재평가 있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설명 그거를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자, 문제 적어주고
정답을 갖다가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1차 해가지고요. 서술형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대기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시험 중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는 김길동이인데 시험을 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길동이, 여기 보면은 NCS 평가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자, 여기 재평가 들어가고 비밀번호 14개, 그 다음 시험 응시 해서 답안 작성을 갖다가 여기다가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교사형에 와서 1차 재평가 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은 김길동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점수가 예, 100점이네요. 100점 맞았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교사하고 평가 의견을 적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입력을 갖다가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능력 단위 평가 결과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20점인데 100점 맞았는데 90점이다. 왜? 10점 감점이 있었잖아요. 10%. 그래서 90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재평가.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했을 때 하고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다 되고 나면은 재평가도 다 했으면은요. 예, 평가 목록에서요. 이거를 1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중을 시험 종료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길동인데 사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면요. 여기 보면은 성적 입력 완료라고 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성적 입력 완료가 돼야지만이 완전하게 다 완료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화면상에서 계속 시험 중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거 딱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적 입력 완료로 다 끝났습니다. 자, 없죠, 그죠? 사인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